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프루사 슬라이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나중을 위해서 남겨놨던 것, 바로 전문가 모드에 대한 설정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설정으로 가게 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 심플 모드라고 말씀드렸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드밴스드,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가 모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경우 추가 둘레. 네, 이거는 프루사 측에서도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알면 댓글 남겨놔라. 이렇게 프루사 슬라이서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직 쉘 두께 확인은요. 상단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수직 쉘을 두껍게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슬라이싱을 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상단에 두께를 갖다가 뭐 경사나 완만함 정도에 따라서 좀 두껍게 조정하는 게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델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의심되시면요, 이걸 켜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프루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슬래싱 과정에서 G코드를 만들 때 조금 원치 않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상태로는 켜놓는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체된 둘레를 피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통형 리소페인을 갖고 왔는데요, 얘를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나타나려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단에 있는 옵션 보기에서 여기서 이송,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안쪽이 지저분하죠? 이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직선으로 쫙 이동하고 쫙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링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프린터가 만약 거미줄이 좀 생긴다 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바로 관통해 갖고 가게 되면 이 안쪽이 거미줄 덩어리로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거미줄을 없애고 안에 다 이런 선들을 숨기고자 할 때 그때 쓰면 좋은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교차된 둘레를 피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Avoid Crossing Perimeter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차된이 아니라 가로지르는 이동선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력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로질러서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요.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서서 보였던 그 가로지르는 선들이 다 없어졌죠? 다 숨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벽면 쪽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흔적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고 레이어 단위로 보더라도 그쪽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을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지저분한 거미줄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이쪽에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ax Detour Length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위에서 Avoid Crossing Perimeter와 연결된 하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으로 해두면 꺼두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상황에서 출력물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입력하게 되면요, 해당하는 길이 안쪽으로는 출력물을 타고 이동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는 그냥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죠. 즉 교차된 둘레를 피하세요 기능이 꺼지는 그 거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0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는 미리미터로 할지 퍼센트로 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 번역이 되게 이상합니다. 퍼센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예로 하고, 미리미터로 그대로 하고 싶다 하면 노로 하라는 뜻이니까요. 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싱을 다시 하면요, 이동선을 보면요, 굉장히 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만 남고 앞서서 처음에
보였던 그 정도로 심한 대각선은 없어지고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30이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보다 크기 때문에 거리가 그것만 남은 거죠.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모델링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기능 어디다 쓰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그냥 0으로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얇은 벽 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모델링의 시크니스가 노즐 직경보다 더 얇을 경우 그때 출력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선폭 혹은 노즐 두께보다 더 얇은 거는요 표현이 안 됩니다. 슬라이싱이 아예 안 되고요. 체크가 되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노즐 직경보다 더 얇을 경우, 정확하게 말하면요, 노즐 직경이 아니라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있는 기본 압출폭, 이 압출폭에 대한 부분보다 더 얇을 경우죠. 압출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일단 노즐 구멍보다 더 얇아지게 되면요, 그게 안정적으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되긴 된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모델링을 하나 해왔습니다. 하단 쪽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얘를 얇은 벽 체크 안 하고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밑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점점 두께가 얇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얇아지는데 어디까지 얇아졌느냐? 네, 완전히 한 겹, 한 번만 돌리는 것까지 해서 상단에 보면 이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52.84 만큼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얇은 벽 감지를 체크해 두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싱 해보게 되면요, 앞서서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는데요, 52.84까지 해서 하나가 탁 되죠. 그 다음에 보면요, 출력이 계속 됩니다. 그 다음 점점 얇아지죠. 점점 얇아집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앞에서는 52.84까지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54.80. 자, 이게 바로 얇은 벽이 출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모델링의 두께가 작아질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전에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룡 드래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드래곤의 날개 부분이 이 모델링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얇은 벽 감지를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이 잘 된 것 같은데 원래 모델링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던 거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형태. 그런데 슬라이싱 결과를 보면요, 이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바로 슬라이싱을 하는 이 두께가 선폭보다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안에는 표현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벽 감지 체크하고 슬라이싱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앞서 모델링이 원래 있던 형태를 거의 닮아가죠. 이렇게 없었던 부분이 추가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얇은 벽과 그냥 일반 그것과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따로 출력하다 보니까요, 출력물이 이 부분이 견고하게 붙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델링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릿징 경계선 감지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제가 브릿지 테스트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를 그냥 체크 없이 바로 슬라이싱을 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색 유형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형태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게요, 폭으로 보겠습니다. 폭을 보면요, 폭이 다른 거는 0.451, 녹색은 0.451인데 반해서 브릿지 안쪽에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선폭이 0.40으로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요, 안은 31, 그리고 오렌지색이니까 50까지 빨라지는 영역이 있고, 펜속도 보겠습니다. 펜속은 전체적으로는 70%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100%로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브릿징 경계선 감지, 이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슬라이싱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특색 유형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폭 보겠습니다. 폭이 지금 이 파란색이 0.390이거든요. 굉장히 또 얇아졌습니다. 압출량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펜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펜 속도는 앞서서 주황색이 있었습니다. 주황색이 바깥쪽으로는 형성을 하고 안쪽은 100%였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100%. 지지하는 부분을 지나서는 무조건 100%펜 속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펜 속도가 약하더라도 브릿징 할 때는 빨리 수축함으로써 좀 더 이게 판판하게 돼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펜 속도 조정하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선폭이 좀 줄이고 쿨링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출력할 때 펜 속도를 좀 낮게 해갖고 출력을 하던 분은 브릿지에서 쿨링을 좀 강하게 때려주는 그 설정이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린터에서 이것이 잘 나오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외부 경계선 먼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큐라에서 외벽 우선 모두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할 때 출력하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유형으로 하고, 여기서 주황색은 외벽이고 노란색은 내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이 벽이라도 지금은 내벽부터 하죠. 그리고 외벽을 마지막 하고 인필을 합니다. 그런데 내벽 외벽을 하는데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슬라이싱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외벽 윤곽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벽 한 다음에 인필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제가 써봤을 때 여러분들 프린터 압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잘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외벽부터 했을 때 좀 더 잘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벽부터 하게 되면 내벽의 빠른 속도에 의한 어떤 굴곡이라든지 출렁거림이 외벽을 할 때 그게 투영이 돼서 표면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느린 속도로 출력이 되는 이 외곽선, 외벽부터 출력을 하게 되면 안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모델링이나 프린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이 체크를 꺼두시는 디폴트 상태를 추천드리고요. 프린터가 이동 압출량 감소라든지 이런 현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 모드에서 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전문가 모드에 있는 기능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